안녕하십니까. 김영은TV입니다. 7월 마지막 날인데요. 아쉬워서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이준석인데요. 참으로 역겨운 정치인이 아닐까 합니다. 이준석에 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요. 하버드에서 그 어렵다는 복수 전공을 마치고 온 천재 청년입니다. 그런 청년이 보수의 새바람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컨셉으로 이준석을 올려치기 시작을 했는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죠. 기대하는 만큼 논리적인 언행을 하기보다는 허접한 행적들로 하나하나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짓들이 드러나면 날수록 덥기만 바빴죠. 내부 총질을 하고 성상납을 받아도 하버드 하나가 이준석을 버텨줬었죠. 12년을 버텨왔던 복수 전공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성적을 가리고 자랑스럽게 4학년을 마쳤다면서 하버드 성적표라고 공개를 했는데, 또 여기서 수강 내용은 더더욱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죠. 중국어들만 왕창 들었다라는 것이 공개가 됐었고요. 이젠 졸업마저 의심되는 상황에 몰리자 이준석의 마지막 카드, 방송을 통해서 다시 물타기라고 하죠. 하버드 합격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포장을 하려고 하버드 합격증을 내보이면서 뭔가 하버드에 대한 컨셉을 다시 쓰려고 했었는데, 그것마저 이젠 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부끄러워서라도 어디든 사라져야 하는 것인데 참으로 뻔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MBN에서 방송하에서 하버드 합격증이라고 내놓은 서류, 2004년이죠. 2학년 올라가는데 등록금을 내지 않아서 받았던 독촉장, 그 서류를 내밀면서 하버드 합격증이다, 어렵게 받았다, 이런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이 서류도 분석 들어가겠죠. 완벽히 가짜라는 겁니다. 이준석의 이런 가짜 인상을 파다 보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니면 더 파다 보면 진짜 외계인이 아닐까 하는 우스운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의 매 눈에 걸려버린 이준석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MBN 합격 통지서, 그 서류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총체적인 남국인 이 서류를 보면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준석이 하버드 2학년 1학기 때 돈을 못 냈다는 말입니다. 이 서류가, 이게 엄청 대박이죠. 진짜라면. 이준석이 이유 없이 이 서류를 20년을 보관했다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이 서류 자체가 진짜라고 하면 드는 의문점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노무현 과학 장학금 받은 적이 없던지, 아니면 2학년 1학기부터는 그 노무현 장학금을 받는 그 장학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장학금이 중단됐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 구독자님께서 해주신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방송을 즐겨 봐주시는 마이클 K님께서 전화까지 해주시면서 정리를 하셨는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의 MBN 합격 통지서에 대해 댓글을 유튜브 채널로 올리려고 하니 너무 내용이 많아서 메일로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댓글을 올릴 때 이 편지가 학비를 내지 않아 돈을 내라는 독촉장인 줄 알고 댓글 내용을 썼었는데, 합격 통지서로 올린 거라는 걸 알고 난 후 다시 댓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점은 아래 제시한 이유로 이 서류는 합격 통지서가 아닌 조작된 허위 서류에 불과합니다. 5가지의 문제점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제가 화면에 잠깐 띄우겠습니다. A, B, C, D, E, F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영어 서류 편지 형식, 그 문화에 따라서 편지 형식이 있죠. 그 형식에 어긋났다. 두 번째, 편지를 보낸 부서 자체가 아니다. 세 번째, 수취인에 대한 인적 사항이 그냥 Dear Student 되어 있다. 그리고 편지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에 로고 한번 띄워드리면 F 부분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거기에 대학 로고, 이렇게 문제점이 보여서 분석 설명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공식적 공문서, 편지 형식이라고 하죠. 대학의 합격 통지서든 독촉장이든 일기장처럼 사람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폼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맷이라고 하죠.
집을 지을 때 대문 앞에 있고 거실은 부엌 옆에 있고 통상적인 관례를 따른다. 그러나 이 편지의 형식을 보면 하버드 유니버시티 위치만 제외하고는 다 이상하다. 우선 레터헤드, 그러니까 이제 대학, 회사 등 이름과 주소를 일컫는데 통상적으로 맨 윗줄의 오른쪽이나 중간이나 미국 국세청은 맨 왼쪽에 있다. 약간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 편지, 이준석이 공개한 이 편지를 보면 하버드 유니버시티가 중간에 있어서 얼뜻 이상해 보일 수는 없다라고 하나 실제로 하버드대 통지서 샘플을 보면 다르다. 제가 보내주신 링크로 들어가서 실제 하버드 통지서 샘플을 띄워서 두 개를 비교 분석해서 지금 화면에 계속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핏 봐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하얀 부분이 진짜 리얼이고요. 이준석이 MBN 방송에서 공개한 페이크 서류입니다. 두 개만 봐도 여러 부분에서 가짜의 냄새가 좀 납니다. 이 링크에서 들어가 보면요, 하버드대 레터헤드 맨 윗줄 전체를 도배하고 있고 하버드 유니버시티가 아니고요, 대문자로 하버드 컬리지입니다. 하버드대 로고가 있고요, 오피스 오브 어드미션 앤 파이낸셜 에드가 있죠. 둘째 줄에 하버드 학부 입학 신청 사무실 건물 이름이 있습니다. 바이얼리 홀 돼 있고 주소가 쓰여져 있죠. 바이얼리 홀, 그 다음에 갈든 스트리트, 캠브리지, 매사추세츠 쭉쭉쭉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이제 하버드가 이준석이 올린 거기를 보면요, 이 주소 자체가 완벽히 다릅니다. 하버드 주소와 완벽히 다르다는 거죠.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지 않나. 학교 주소도 모른다는 게 우습습니다. 그 다음은요, 레터헤드 바로 밑에 줄에 있는 Student Receivables Office. 사람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게 흐르뭉퉁하게 찍어 올린 듯 하나 그 단어가 선명하지 않아도 receivables가 맞을 것 같다. 어쨌든 이 공간은 대학의 특정한 부서가 들어가는 곳이고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가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미국 국세청도 이 공간은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쓴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맨 위에 빨간 것 있고 오른쪽에 작은 부분에 B 적힌 그 위에 있습니다. Student Receivable Office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조금 더 크게 키워서 여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Student Receivable Office라는 세 단어 중에 오피스 확실하고요. Receivab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Student 빼더라도 문제가 뭐냐면요, Receivables가 이게 문제인데 스펠링이 보면요, RECEIVABL인데 하여튼 여기에 복수로 썼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단어 조합 없습니다. 하버드대에 이런 단어 조합이 있는지 우리 구독자님께서 Student Receivables Office가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하니까 전혀 뜨지를 않고 Account Receivable, 복수가 아니죠. 사이트가 떠서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회계용으로 미수금, 이제 받아야 할 금액을 뜻하는 거죠. 학생의 학비 미지급과 상관없이 하버드대가 운영하는 자금 흐름에 필요한 사이트. 그러니까 회계용으로 쓰이는 거. 결국은 이런 조합에 이런 단어로는 미국에서 쓰지 않는다. 이거는 영어가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콩글리시다 라는 이야기죠. 누군가가 입학 합격 통지서 또는 학비 독촉 편지라고 만들었는데 영어가 짧아서 엉터리로 만든 콩글리시다 라는 거죠. 물론 Student Account Receivable은 있는데 Receivabl이 항상 단수이고 복수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 회계 용어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화면에 보면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 중학생들이 이런 거 좀 잘 하는데 예전에 그 성적표 이제 뭐 한 17등 이러면 앞에 일자 살짝 지워서 이제 도장 받아서 7등 했어요 이러고 나중에 이제 고쳐서 또 내고 이런 식으로 장학금 받고 부모님한테 장학금 끊겼다 해서 장학금을 2번을 받았을 수도 있고 진짜 그 노무현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보내지 않아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보내지 않아서 이런 독촉장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공개한 이 자료는 완벽히 가짜라는 게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 C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 구간 파란 칸으로 되어 있죠. 이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에 위치인데 통상적으로 여기 위치에 쓰지 않고 이쪽에는 보통 날짜를 적는 공간인데 아무튼 뭐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밤 11시에 전화를 해보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무실은 닫혀있는 상태라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메시지가 하버드 스튜던트 어카운트 오피스에 전화했습니다 라고 나오니까 번호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대에 이 스튜던트 어카운트 부서가 있나 찾아보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하버드 에듀케이션에 들어가 보면 스튜던트 어카운트 해가지고 클릭하면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준석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면 아까 그 콩글리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튜던트 리시버블스 오피스가 아닌 스튜던트 어카운트 오피스라고 쓰여져야 되는 게 맞죠. 전화번호에 부서의 이름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급하게 좀 허위로 작성했다. 영어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콩글리시를 적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부서도 다시 찾아보시니까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학비 지불 관련 여러 부서가 나열되어 있는 것 그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 부서가 보내는 편지 형식은 그 지금 전화번호가 있는 위치에 날짜가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고 통상적으로 주소 맨 밑줄이나 편지의 제일 마지막 하단 부분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에 이제 관련된 부서에 전화번호가 들어가기도 하죠. 이게 미국이 쓰는 편지 형식이다라는 건데 이준석이 보여줬던 페이크는 오른쪽 상단에 전화번호만 딸랑 쓰여 있는 것 통상적으로 미국이 쓰는 편지 형식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가짜 걸 보면요. 위에서 세 번째 왼쪽 편에 노란 칸 보이시죠? D 부분. 근데 이 부분이 또 문제가 있는데 여기 날짜를 보면요. December 돼 있죠. 2004년. 2004년은 이준석이 합격 통지서를 받은 그 연도가 아니라 2학년을 올라가는 연도입니다. 2003년 입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을 비교해 보셔도 날짜가 왼쪽에 있지는 않고 우측 상단 쪽에 있죠. 리얼과 페이크의 차이를 보시면 리얼은 그 빨간 칸 바로 아래에 December 해가지고 적혀 있고요. 2004년 거를 똑같이 찾은 겁니다. 오른쪽에 이준석의 페이크를 보시면요. 왼쪽 세 번째에 이제 날짜가 적혀 있죠. 여러 가지가 좀 다르긴 합니다. 두 번째는 편지를 보낸 하버드대 이름과 부서라고 합니다. MBN이 합격 통지서라고 올린 것 레터헤드 형식을 보면요. 하버드 유니버시티라고 적혀 있죠. 이준석의 그 제가 이렇게 A칸 동그라미 F가 되어 있는 그 A칸에 보시면 하버드 유니버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체도 가짜 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버드 유니버시티는요. 학부와 대학원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대 학부, 이제 대학교는 하버드 컬리지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 띄워진 리얼 서류를 보셔도 하버드 컬리지 그리고 동그라미 로고가 빵 찍혀 있죠. 하버드 유니버시티라고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또한 학부 입학 담당 부서도요. 하버드 유니버시티 하버드가 아니고 Office of Admission and Financial Aid죠. 반드시 admiss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admission and financial aid라는 용어는 하버드대뿐만 아니라 미국 모든 대학이 이 용어를 쓴다라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대학의 합격 통지서는 하버드 컬리지로 가고 대학원 입학 합격서는 하버드 유니버시티라는 명칭을 써서 나간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가짜라는 거는요. 수취인 인적사항입니다. MBN이 올린 편지에 수취인의 인적사항과 이름, 주소가 전혀 없고 그냥 막연하게 스튜던트 라는 게 전부죠. 그냥 마구마구 뿌린 뭐 찌라시 같은 느낌이죠. 이게 돈을 안 냈으면 이봐요. 누구누구 학생 당신 돈을 안 냈어요 라고
요즘 보내지 뭐 찌라시 뿌리듯이 누군지 특정하지 않는 그 학생이라는 것으로 나가지 않죠. 절대로 이렇게 이름과 주소 없이 합격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당신의 합격을 축하하는 발송문에 그 학생의 이름을 넣지 않는다. 그 정도 성의 없이 보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링크한 사이트 샘플에도 이름과 주소가 찍혀 있지만 주소는 제가 개인적인 거라서 까만 박스로 처리를 가린 것이죠. 설상가상 MBN이 올린 편지가 이준석한테 보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준석은 자기 이름도 없는 편지가 자기가 맞는지 어떻게 알까라는 의문점을 던져주셨고요. 텔레파시로 알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만일에 겉봉투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찍혀 있었다. 그래서 내 건 줄 알았다.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미국 대학은 겉봉투에만 뭐 이준석 받아라 하고 편지 내용에는 그냥 학생아 이렇게 던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거짓말을 할 거냐라고 물어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링크에 들어가서 샘플을 뽑아서 두 개를 비교하는 것, 리얼과 페이크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지적이죠. 편지 내용이 입학 신청 합격 통지서 내용과는 완벽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사진에 좀 크게 띄워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수취인이 누군지 나오지 않고 그 밑에 박스 Our records show that 뭐라 have not 기록이 안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아서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으로 have not이 들어갔죠. 뭐뭐를 하지 않아서 뭐뭐 하다라는 어투인데 지금 링크로 통해서 본 합격 통지서를 보면요. 합격 통지서를 보면 I'm delighted to inform you that the Committee on Admission have admitted 하여튼 클래스 쭉쭉쭉 귀하를 몇 년도 학생으로 합격시켜 기쁘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합격 통지서인데 부정을 던지는 것보다 당신이 우리 학교에 와서 함께 공부를 하는 것에 매우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리얼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제가 사진에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구역 쭉 내려오셔서 중간에 까만 페이크 바로 옆에 이 구역 보이시죠? 이 편지 내용 마지막에 sincerely 다음 줄에 the student receivables office staff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의 공식적 편지에는 누가 쓰든 부서를 막론하고 편지를 쓴 사람 이름과 직책 그리고 이거 시그니처 사인이 꼭 들어가죠. 이게 없으면 가짜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딸기 하나를 사도 그 딸기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름까지 뜨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은 벌써 선진화되어 있어서 모든 것에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죠.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막연하게 스태프로 그냥 직원이 보냈다 라고 한다는 거는 미국 문화가 안 맞고 미국의 방식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맨 위에 상단에 진짜 학부 명칭은 하버드 컬리지라고 말씀드렸던 곳에 이준석이 하버드 유니버시티 앞에 F 동그란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로고가 없습니다. 입학 합격서에는 모든 대학의 로고가 꼭 지켜나갑니다. 즉 색이 없는 게 아니라 대학의 로고 색깔에 맞춰서 색깔이 들어간 그리고 프린트한 그 대학의 편지지에다가 편지 내용을 출력해서 대학 로고가 완벽하게 보이게 분명하게 바다만 봐도 이게 와우 내 대학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보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로고는 대학의 상징이라 합격 통지서 같은 자랑스러워야 할 문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가짜 서류를 진짜로 둔갑하는데 가장 큰 실수는 그 F구역에 로고를 빠뜨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MBN이 올린 편지에는 대학 로고가 없어서 무조건 가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무리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5가지로 판단컨대 MBN이 올린 것은 합격 통지서가 아닌 아주 다른 종류의 편지를 합격 통지서라 우기거나 착각하거나 둘 중 하나다. 합격 통지서를 해커도 저렇게 엉성하게 위조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은행 사칭하며 전자메일을 수시로 받는데 은행 로고, 주소 등 통상적인 형식과 내용으로 그럴듯하게 해야 읽는 자가 헷가닥해서 말려드는 건데 MBN 이 편지는 진실을 감추기 위해 급급한 이준석 자기 수준의 허위 문서를 만들어 허위가 드러나는, 즉 자기께 말린 쪽팔리는 편지다, 이렇게 말씀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그 이준석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에 폴리티코가 허위 복수하기에 대해서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0억 내기를 하면서 그 누구가 어떤 사람이 이 하버드에 대해서 파헤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습니다. 고작 가짜 문서, 허위 문서 가지고 발발발 떨면서 뛰고 있는 이준석, 그 자리에 앉아서 992만 2천 원 받은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죄송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이준석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에 대해서 밝히고 대국민 사죄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